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비판한 안철수 의원도 탄핵보다는 하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탄핵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선의 안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던 만큼 탄핵보다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안 의원은 탄핵 후 야당과 함께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여와 야가 함께 해당 분야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맡으면 좋겠다고 임명을 해서 그동안에 국가도 경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이 거국 중립 내각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탄핵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투표가 빠르면은 내일 새벽 0시 50분 정도, 아무리 늦어도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 사이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또 어떤 신경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제적의원 300명 중 야권 192명에다 국민의힘에서 8표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안철수 의원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통과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 가결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하야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국은 이 탄핵 투표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때는 저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겠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 새벽 0시 48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191명의 야당 의원 전원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던 한동훈 대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라면서도 탄핵엔 반대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이 해체 직전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 만큼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전제 군주가 되려고 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헌법기관들, 국가기관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 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내일 0시 49분부터 표결할 수 있습니다. 가결 요건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면 야당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108석의 국민의힘이 당론에 따라 전원 출석해 반대하면 부결됩니다. 다만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인 만큼 당론과 달리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할 거면 한동훈 대표 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공도 없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앞뒤도 안 맞고 제가 어제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점점 국민의힘의 위원 정당성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이거 해제 요구를 의결하기 위해서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108명의 현역 의원 중에 거의 90% 가까운 90명이 본회의장에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한두 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하지만 많아야 한두 명이에요. 제가 보기엔. 일부러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 예, 예. 무슨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 그러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한 번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18명은 들어와서 해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건 일부고 네. 대부분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게 한 번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1차 확인이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힘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위헌 정당임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달고 있는 배지 다 떼는 게 맞아요. 그 전에 통합진보당이 네, 위헌 네, 정당으로 네, 네, 결정되면서 다 그렇죠.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의원들은 배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탄핵소추 단계에서 또 그래? 아니 이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탄핵은 안 돼? 왜냐하면 야당 국회의원 하면 이것저것 불편해지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네. 저런 정당은 해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 말씀만 드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다음에 또 하는 거 그것까진 뭐 기다리지도 않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90명 안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 당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금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어마어마하게 위헌적인 일이니 한 번만 더 비슷한 그 일을 벌이면 그거는 우리 당에서 가만둘 수가 없다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좀 메시지라도 내면 그나마 좀 그래 뭐 이건 반대하는 게 맞구나 생각할 텐데 탄핵도 안 돼, 뭐 출당도 못 시켜,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무슨 탈당을 권고하는 양식이 됐어요. 한동훈 네. 대표가 지금 이렇게 1호 당원이 위험한 범죄의 그 수괴가 된 겁니다. 권고 아니고 부탁, 요청. 그러니까 바람. 다 떠나서 이런 사람이 1호 당원이면 정당으로 민주정당으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네. 그 정당원으로서의 그 직위를 빼앗아 버리는 출당 조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네. 제명해야죠. 제명 조치, 제명해야죠. 영구 제명 조치를 해야 최소 그게 최소죠. 아니 그래야 최소한 네. 이 정당이 민주정당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는 정당이다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제발 탈당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일도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이상한 스탠스 때문에 스텝이 더 꼬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것보다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국민들의 어떤 일상의 삶을 파괴하고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을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야당을 향해서 내가 경고성으로 한번 해본 거야.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향해서 경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거는 상하 지휘관계에 있거나 무슨 그 군부에서 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상황 인식 자체가 정말 대단히 잘못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또 우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시민들은 이거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 네. 그 7월 7일 날 지금 그 저 탄핵 소추안 그 표결을 미뤄뒀는데요. 그날 집회가 있어요. 집회하고 나서 성남 민심이 네. 국회로 몰려가서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력 사태가 빚어지게 만들고 그 폭력을 기화로 삼아서 진짜 이번에는 진짜다 연습 게임 아니야라고 진짜 계엄령을 또 추가로 선포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네. 특전사 장병들이 요새는
그 장병들도 휴게 시간에는 휴대폰 자기 거 쓸 수 네.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지 직후인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싹 걷었어요. 네, 네. 출동해야 되니까. 어제까지 그거 안 돌려줬습니다. 휴대폰. 아 그래요. 이미 계엄은 해제가 됐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지 해결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 지금 대통령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걸 빨리 끌어내려야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국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1번은 직무정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예요. 그런데 이 수사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하겠습니까? 경찰이 하겠습니까? 경찰이 할 수밖에 검찰에서는 없다는 난데없이 얘기죠. 또 내란죄가 아니라 무슨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진짜 다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설특검으로 우회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수사, 직무정지 일단은 그 직에서 내려오도록 해야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다. 네. 근데 그 자체를 국민의힘이 방해하거나 하면 이건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 위헌정당 심판을 아니 걸든지.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위헌 정당성이 또렷해져요.